렛츠고 굿모닝입니다. 아주 더워서 뒤질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GT는 80% 부활했습니다. 운행이 가능하게끔 다 수리가 완료되었고, 부품을 수급할 수 있는 건 수급을 하고요, 구하지 못하는 거는 제가 만들어 가지고 장착을 해서 일단 최대한 살렸습니다. 그냥 신품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했으면 비용적으로 더 많이 나오고 뭐 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빠르게 수리를 해야 하니까, 뭐 제가 못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들 거는 직접 만들고, 만들 수 없는 거는 이제 부품을 다 수급해가지고 수리를 완료했고, 근데 이제 도장 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재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보완해가지고 완벽하게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아침부터 어디를 가느냐, 오늘은 BTR을 갑니다. 최근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스마트 스트림의 일부 모델이 매핑이 된다라고 합니다. 스마트 스트림이라고 하면은 아반떼 N9, 아반떼 CN7 그 시리즈들, 아반떼 N은 제외입니다. 그 시리즈들이랑 2.5 터보, 1.6 터보 이런 모델들이 다 스마트 스트림 터보들인데, 이 녀석들이 과거 이전에 쓰던 GDI와 ECU의 방식이 바뀌면서 정확하게는 이제 락이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매핑을 할 때는 ECU와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받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수정해가지고 다시 집어넣는,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가 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 스트림 모델들은 그게 불가능했었습니다. 읽기도 안 되고 쓰기도 안 되고 실제적으로는 매핑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매핑 장비에서 7월 24일자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1.6 터보 스마트 스트림 모델들은 이제 읽기와 쓰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된 거죠. 여러 샵에서 막 그럴 거예요. 아, 우리가 최초로 개발해가지고 지금 매핑이 되게끔 만들었다라고들 이제 막 광고를 한 데들이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최초로 개발한 한국 샵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읽고 쓸 수 있는 매핑 장비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스마트 스트림까지 커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과장 광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팩트로 좀 짚겠습니다. 뭐만 하면 대한민국 최초로 뭘 했대.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한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오늘은 BTR을 가서 그 1.6 터보 스마트 스트림 매핑하는 거를 보러 갑니다. 스마트 스트림 매핑이 저랑은 크게 연관이 없어서 사실 뭐 볼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지금 스마트 스트림 매핑하는 차주가 처음 그 차를 사와서 저한테 세팅해라고 재밌게 타다가 다른 차를 타고 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젠쿱 9쿱 하나 사와가지고 순정 때부터 지금 320마력대까지 세팅을 해오면서 차근차근 정비부터 해서 튜닝까지 진짜 올인원으로 다 해드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차주분은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재밌고 만족하면서 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 스마트 스트림 모델도 한번 해보고 싶다, 결과가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 BTR을 연결해드리고 매핑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순정은 얼마나 나오고 튜닝을 했을 때 얼마나 바뀌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정보 전달해드리고 고민해보시고 봤을 때 괜찮다 싶으면 하셔도 될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한번 구경하러 갑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러 가는 날짜가 어울림에서 다이노 돌리러 올라간다고 하고 한 며칠 있다 가는 거거든요. BTR 실장님이랑 당일날 통화한 바로는 어울리면서 영상 하나 올려가지고 그 차에 대한 질문을 진짜 수백 통 받고 있다, 미치겠다 라고 해서 어쨌든 저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다이노를 테스트 삼아 돌렸는데 차가 하드웨어가 완벽한 상태는 아니었어 가지고 사실 정확한 마력은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결과를 뭐 대략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뭐 제가 내용 듣기로는 계속 보완을 해나가면서 차를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원래 타겟한 마력을 뽑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건 있어요. 다이나모 위에서 돌리고 있을 때 다른 다이나모를 다 활성화시키면은 진짜 실제로 주행하는 느낌의 부하는 100% 다 올라오고, 차에 타고 있으면은 한 80%는 그대로 질감이 올라오거든요, 주행 질감 자체가. 근데 이제 그 다이나모 돌릴 때 질감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받았는데, 지금 소나타 N9 타시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차가 토크감이 굉장히 좋아요. 스트로크가 길기 때문에 토크감도 좋고, 현대기아의 현재 전륜 8단 DCT
트랜스미션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변속 카메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되게 나쁘지 않은 상태여서 그 두 개가 만나니까 그 소나타 N라인 무거운 차에도 토크감 때문에 막 치고 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크레지티? 뭐 하여튼 그 SC24? 그 모델은 올려놓은 정보로 의하면 1200km대라고 하잖아요. 그 엄청 무거웠던 차에서 1200km대에 내려와가지고 토크 센 엔진이 올라가니까 출발 가속할 때 느낌은 되게 경쾌하다고 합니다. 뭔가 이 상태로 타면 재밌겠다 싶은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실제 타겟한 마력까지는 아직 뭐 나왔다 안 나왔다를 논할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제가 졸라 궁금하시죠? 졸라 궁금하실 건데 나중에 차 공개되면은 그때 한번 보세요. 제 느낌상으로는 입이 졸라 그질거리네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뭐 차는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도 다이노에서 올라온 느낌, 이 운행 질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경쾌하고 재밌다. 타겟을 슈퍼카라는 타이틀 말고 그냥 약간 로터스처럼 퓨어 스포츠카의 컨셉을 잡고 이렇게 쭉 가면은 정말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왜 슈퍼카를 타겟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퓨어 스포츠카, 한국 최초 퓨어 스포츠카라고만 해도 저는 굉장히 의미있고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차종을 타겟으로 잡지 말고 그냥 내 갈 길 가면서 나는 이런 컨셉의 차를 만든 거예요. 주로 서킷에서 타는 차지만 번호판이 달려있고 공도에서도 주행할 수 있게 만든 차예요. 그렇게만 컨셉을 잡아도 저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국내 최초 슈퍼카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하고 싶어 하시니까 네, 저는 뭐 기대가 됩니다. 예. 어쨌든 자, 스마트 스트림 매핑하는 거를 좀 가서 보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바뀌는지 순정은 몇 마력이고 매핑하고 나면 몇 마력인지 아마 매핑을 하게 되면 일반유로 나고 고급유로 타겟을 해서 세팅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GDI 터보 모델들은 일반유보다 고급유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사실 일반유를 넣고 세팅을 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압축비도 워낙 높고 가능하면 고급유를 권장을 하는데 어쨌든 이번 세팅에서는 고급유를 넣고 세팅을 해서 몇 마력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I'm spicing it up, like pepper and salt. Yeah, I'm hot as the sun. I'm bringing the heat and I ain't running out. I'm here to conduct. Yeah, I hold the baton. Now I'll be in charge. I've got your attention. I'm ready to start. Watch out, I'm getting close. Time's up before you know. I'm breaking out the mold. Watch what I'm on. Look out below. I'm so far off the globe. I'm ready to explode. I'll give the final blow. Let's go. 나는 고급류 기준에 180마력에 27토크. 근데 생각보다 순정 출력이 잘 나온다. 출고 때부터 고급류를 계속 넣어요. 그치. 고급류랑 일반유랑 차이가 나. 이거 일반유 넣었으면 165마력 막 이렇게 나왔을걸? 일바를 썼을 때 180마력이 나오고 지금 매핑하는 과정인데 다이누상 수치는 1.35바고요. 그래프는 209마력 나왔는데 오늘 굉장히 덥거든요. 지금 여기 한 33도예요. 그러니까 흡기온으로 치면 거의 60도 넘게 나올 건데 어쨌든 이 정도 온도에 이 정도 나온 거면은 굉장히 선빵했다. 부스트 더 올리면 제가 볼 때 220마력까지는 뽑지 않을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운행해보진 않았지만은 질감상으로는 JS 벨로스터 0.6 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부스트 제어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서 부스트가 원래 보면은 이렇게 붙고 일자로 가잖아요 지금. 근데 얘는 부스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쳐져요.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부스트 제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풀어야 될 숙제일 것 같고 이거 풀면서 공연비 수정하고 뭐 그래프 좀 다듬기 시작하면 평타 220마력, 컨디션 좋은 차들 230마력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매핑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얘네 거 엔진 자체가 터보가 이렇게 하나로 올라가니까 원매니폴드 형태더라고요. 그 소나타 N라인처럼. 나중에 터보 이거 한치 조금만 큰 거 만들어가지고 달면은 한 250마력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장이 말씀은 요거 매핑하는 거 지금 처음 해보지만 어쨌든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좀 많긴 한데 나쁘지 않다. 질감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끝나면 한번 타보고 싶어요. 더워 씨.
야, 저긴 33도인데 여기 39도네 밖에는. 이 날씨에 출력 나오면 진짜 슈퍼카예요. 그래서 사실 스마트 스트림 차 처음 나오고 제가 세팅하고 타봤을 때는 뭐 세팅이라 해봐야 배기 튜닝이나 뭐 브레이크 서스펜션 그 정도 수준이었지만은 뭐 사실 타면서 막 엄청 큰 기대하진 않았었거든요. 무슨 느낌이냐면은 이게 과거의 차들이랑 현재의 차들이랑 비교하면 뭔가 개선되어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환경 규제에 막혀가지고 개선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지금 나온 스마트 스트림도 솔직히 뭐 1.6 터보 내에서 나은 기술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더 효율이 높은 같은 배기량의 같은 터보를 써도 더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 개발돼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는 환경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 엔진이 그쪽으로 더 바뀌게 되고 촉매를 제어하는 방법, 열 관리를 하는 방법 이런 쪽에서만 개선돼서 나온 거니까 사실상 출력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타봐도 JS들보다 조금 느린 느낌인데 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큰 기대 안 했었는데 지금 다이노 그래프로 봤을 때는 오늘 이 날씨 제 차 트립상으로 39도거든요. 다이노장에 있던 건 33도고 이 33도에서 180마력대 나온 거면은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JS 벨로스터도 지금 순정도 돌리면 이 정도 나올 거예요. 고급류 기준으로 평균 180에서 진짜 잘 나오고 컨디션 좋은 날 측정하면은 195마력까지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 갭 차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순정들이 분명 느리지 않다. 전기형의 감마 엔진들에 비해서 느리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 지금이 209마력, 210마력이니까 한 220마력은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나중에 차 완료되면은 차주분이 한번 같이 타서 느낌 어떤지 봐달라고 하시니까 그때 한번 타면서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돼요. 터보 딱 조금만 더 큰 걸로 바꾼 다음에 웨스트게이트 받고 매핑하면은 N9에 260마력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재밌는 상상들이 드네요. 세팅이 완료돼서 출고되고 시승하게 되면은 그때 또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